이제 2등은 1등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2등 하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줄 수 꿰차고 있는 명계는 죄송합니다. 명태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다 도배합니다. 그게 보수 언론의 명태균 때문에 김대남이 다 묻혔다고. 총선 때까지 좀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제 저는 삼척에 저랑 같은 동양에 아이고. 심지어 저희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일 수밖에 없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이야기 매불쇼에서 정리한 내용은 네. 2022년 보궐선거 창원 의창 지역구에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중 경남도지사와 강원도지사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2024년 총선 중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을 빼는데 뭔가 좀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1년 7월에 처음 인연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 7월.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박을 합니다. 2021년 7월이 아니고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만났다고 얘기해. 박살냈습니다. 네. 네. 대통령과 명태균이 인연이 끝난 것에 대한 입장도 냈거든요. 경선 막바지에 절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늘 이것도 박살냈습니다. 대선 기간 매일 나랑 통화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통화를 했대. 매일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대. 김건희 여사도 들어야 되니까 스피커폰 틀고 통화했대. 김건희 여사도 들어야 되니까. 같이 듣게.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야, 이거는 선대위 이거 해체해. 해서 선대위 해체하고 김종인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이게 명태균 본인 작품이라는 거야.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기나 잘해나는 뭔지 아세요?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자, 이게 본인 작품이었다는 거야. 이게 본인 작품이었대. 그러니까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도 자기가 컨트롤했고 김종인도 본인이 컨트롤한 거다. 그렇죠. 왜 다들 명태균에게 의존적이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자, 내가 다 그동안에 봐봐. 이준석도 당선시켰지. 네. 오세훈도 당선시켰지. 그러니까 나한테 의존하지. 이런 뉘앙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선을 시킬 수 있어? 명태균이 뭔데? 1등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2등은 1등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2등 하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지역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실시할 건데 이름을 넣을지 안 넣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뢰한 게 아닌데. 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제도 자체는 다 망가진 겁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의 후보들은 경력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 명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네. 그리고 이게 순서 배치도 되게 중요하대. 맨 앞에 1번 그렇죠. 띵구리, 네. 2번 이준석 하면 띵구리 가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름도 좋아. 근데 이런 거를 갖고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나 진짜 미치겠거든. 여론조사를 수행했던 여론조사 기관 P&R 대표마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재명이 잘 나온 게 있는데도 굳이 나같이 이렇게 지방에서 소규모로 하는 우리 결과를 자꾸만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언론들이 다 받아가더라.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아니 정말 왜냐면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정말 속이 썩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론조사 플러스 언론 플레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미 꿰차고 있는 명계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명계남 배우 배배우님 죄송합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파고든 데가 어디입니까? 처음이 이준석 아니에요. 물론 오세훈부터 했지만 이준석을 파고들어가지고 김종인부터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김종인부터. 아니요. 저는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빠릿빠릿하게 그거를 아는 여론조사의 힘과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이준석을 파고들고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언론 플레이의 제왕에서 그 모심을 당하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딱 파고든 거야. 네. 거기다가 2등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절대적으로 경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여기에 목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지.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요. 명태균은 명태균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또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숙주가 없으면은 거기에 기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이준석 정말 문제고요. 네. 이준석 거기다 김종인 그걸 갖다가 허락하고 있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연기나 해라 뭐라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네. 별의 순간 어쩌고 김종인 매직 어쩌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다가 김건희 야 얼마나 좋아요 고성기가. 그래서 형님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김종인이 뭡니까? 나는 글쎄.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근데 지금도 중요한 시기마다 언론에서 김종인 모셔다가 인터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인터뷰한 그 기사가 온 사방에 모두 다 뿌려져가지고 언론에서 다 도배합니다. 그게 보수 언론의 플레이고요. 형님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이준석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네. 원할 때마다 인터뷰 딱 나가가지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명태균 인터뷰를 들으면서 놀라운 게 끝까지 이준석을 비호를 해. 네.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윤석열은 정말 천생연분인데 왜 거기서 나눠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김건희와 윤석열을 비호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력과 미래 세력에 관련된 끈끈한 거를 계속해서 그러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참 네. 대단합니다. 명태균 야 거의 최고급이더라 머리가 돌아가는 게. 비교를 해. 이거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 이건 근데 정말 머리가 돌아가는 게 팩트와 그다음에 본인의 가설과 거기에 약간의 허풍과 이거를 섞어 놓는 게 정말 네. 사자야. 알겠습니다. 타짜에 가까운 사자야. 네. 명태균 때문에 김대남이 다 묻혔다고. 맞아. 그래서 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약점은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니겠느냐. 내 얘기 맨날 해왔단 말이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예. 수도 없이 항상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50억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 네. 맞지? 네. 그리고 관련 보도한 뉴스타파 관계자들 다 기소하고 신앙님 김만배 구속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렇게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사람들을 잡아 넣는 이유는 총선용 입막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태연이네 회사 있잖아요. 뉴스버스. 어젠가 그저께 압수수색 회사는 아니고 전 기자 집 압수수색했잖아. 이 플랜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기자들 그러면 압수수색하고 계속 그러는 거는? 그거는 뭐 총선까지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래요? 총선 때까지 좀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제 흔드는 거지, 엎주는 거지. 태연이한테 사무실 압수수색할까봐 긴장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들을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요식행위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자료나 뭐 핸드폰 같은 거는 뭐 포렌식 당하지 않도록 잘 저걸 해. 총선 때까지는 괜히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뭐 오버하지 검찰에서. 총선 때까지는 계속 갈 거다. 그렇지. 그래서 또 그 프레임으로 누가 안 나게 해. 한쪽은 그렇게 틀어막고 가겠지. 우리가 그거를 잘 하니까. 그렇죠. 검찰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태연이가 이분이구나. 태연이. 너무 웃긴 게 저 이거 보기 전까지 사실 이명수 기자랑 김대남 비서관이랑 이 얘기 했는지 몰랐어요. 진짜요? 왜냐면 그 시기에 자꾸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뉴스버스 곧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 이명수 기자가 실은 삼척에 저랑 같은 동양에 또 강원도에. 심지어 동네도 같아요. 정라진이라고 거기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 친척의 또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좁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친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뉴스버스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보도하기 전까지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김명수 기자 임 무겁네. 임 무겁네. 취재를 위해서는 그분은 그렇죠. 인생을 대단하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네. 조금이라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탄압을 받았는지. 자, 언론 압수수색 표야 이게. 네. 이게 다 지금 뭐 압수수색 당한 거야 이렇게나 많이. 이 네. 한 건으로 말이 되냐? 그래서 방송을 하고 나서 방송 끝난 뒤에 수사관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저희한테는 연락이 온 적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일 수밖에 없네요. 항상 얘기한 게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검사 시절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수부라고 하면은 정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과 수사력이 있던 곳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사건 하나랑 비교를 해보면 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이제 인지해서 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다가 이 대장동에 시드머니가 들어간 거 그 흐름을 다 알고도 수사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정권일 때 이럴 때 이걸 다 세탁해 놓겠다. 그래야지 요번에 증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야 나중에 혹시 특검을 뭐 하거나 이러더라도 네. 이게 면죄부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취임 이후 최저치가 또 나왔고요. 네. 여론조사 꽃이 오늘 정례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가 19.2%, 와. 부정 평가는 80%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10%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처음 맞죠?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지금 내놓고 있는 수치는 취임 이후 다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